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용수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양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범위는 지수로 구해서 삼각함수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3 곱하기 27의 3분의 2제곱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 에다가 3분의 2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분의 2가 되면서 여기는 3의 2제곱이 된다. 그 값은 3 곱하기 9이므로 27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로그 함수의 값을 물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로그 7의 3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로그 7분의 로그 3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저 식을 다시 쓰면 로그 7분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5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로그 7의 5분의 49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49 빼기 5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 7의 49 빼기 로그 7의 5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의 값은 로그 3, 로그 3 약분이 되니까 로그 7분의 로그 5가 되고 그것을 줄여서 로그 7의 5 더하기 로그 7의 49는 그냥 2가 되고 빼기 로그 7의 5를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정답은 이 2만 남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바꿔주냐? 일단 이 오른쪽 식을 이항을 해서 식을 x의 로그 x제곱은 1000분의 1x 4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냐?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 식은 로그 x 곱하기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고 로그 x의 로그 x 제곱이니까 로그 x 제곱이 왼쪽으로 가서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가 돼요? 로그 x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로그 1000분의 1 곱하기 x의 4제곱이니까 곱하기는 우리가 로그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더하기 로그 x 4제곱 그래서 이 오른쪽 식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더하기 4 로그 x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하냐? 다시 완성시켜주면 로그 x의 제곱 빼기 4 로그 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자, 로그 x를 우리가 뭘로? x로 대문자 x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그 바꾼 식이 어떻게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매우 보기 좋게 되겠죠. x 빼기 3
x 빼기 1은 0이 되고, 그러면 x는 1 또는 3이고, 그러면 로그 x가 1 또는 3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알파랑 베타, 알파는 10이 되고 베타는 10의 세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물었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일 때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값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이거를 먼저 제곱을 해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식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식이 뭐래요? 9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더하면 몇이 돼요? 1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1을 이항시켜주고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이항시켜주면 9분의 8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몇이 돼요? 9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번엔 뭐를 하냐? 이 식을 이번에는 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세제곱을 시켜줄 거예요. 세제곱.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3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 저거를 세제곱 했으니까 27분의 1이 되겠죠. 27분의 1.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다시 쓰면 우리가 여기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 뭐가 나왔어요? 9분의 4.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 몇이에요? 3분의 1.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사인 세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에다가 27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마이너스 9분의 4 이 값이 27분의 1이니까 9분의 4를 이항을 시켜주면 플러스 9분의 4 27로 통분을 하면은 27분의 12.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몇이 돼요? 27분의 13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었어요. 여기는 지금 느낌표 6이 아니라 오타가 나서 16이에요. 16. 자, 그러면 왼쪽 식은 이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면 2분의 1 로그 4의 A라고 볼 수가 있고 2분의 1 A.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왼쪽 식은 로그 16분의 로그 A라고 쓸 수가 있고 로그 16은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로그 4
로그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 식이 뭐가 되냐? 로그 b의 4는 로그 b분의 로그 4인데 분의 1이니까 로그 4분의 로그 b.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양변에 2 로그 4를 곱하면 로그 a는 2 로그 b이고 a는 b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오른쪽. 자, 로그 5의 a, b가 3이라는 것은 a 곱하기 b가 몇이다? 5의 세제곱, 즉 125가 된다. 그러면 a는 b제곱이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서 b의 세제곱은 5의 세제곱이 되고 b는 그러면 당연히 5가 되겠고 a는 당연히 25가 되겠죠. 자, a 더하기 b의 값을 물었죠? a 더하기 b 3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가 0에서 3 사이일 때 함수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 식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러면 오케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일단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0보다 크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었는데 어떤 걸 넣어보면 돼요? x가 몇일 때 최소예요? 2일 때. x가 2일 때 최소. 그리고 점점 x2에서 x가 멀어질수록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2에서 먼 쪽이 어디예요? 0이에요? 3이에요? 0이 되겠죠. x는 0일 때 최대. 그러면 x는 2일 때 넣어보면 로그 2의 4가 되니까 y는 로그 2의 4가 되니까 2가 되겠고 이 식이 최소가 되겠고, x는 0일 때 넣어보면 y는 0일 때 8 로그 2의 8이니까 3이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었으니까 2와 3을 더해주면 5,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2루트 x 위의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저 식의 값이 2일 때 선분 OP의 길이를 물었어요. 자, 이거는 좌표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을 때 y는 2x, 이런 식으로 함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동경 OP 이 O와 한 점 P를 찍었을 때 이거기에 값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이 식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몇이에요?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지만 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양수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고 우리는 이게 그럼 몇 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세타는 45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OP의 길이, 여기 O와 P의 길이이고 여기에 각이 우리는 세타에서
5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이 곡선이 y는 노란색 곡선이 y는 2 루트 x라고 됐으니까 45도가 되려면 여기의 값은 p의 값은 x랑 y가 같은 값이 되겠죠. 그대로 씁시다. x는 2 루트 x 제곱해주면 x제곱은 4x.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점이 x가 0일 때일 것이고,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은 x가 몇일 때? x가 4일 때. 그럼 OP의 길이는 몇이에요? OP의 길이 1대 1대 루트 2니까 4 루트 2.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물었어요. 자, 식이 복잡할 땐 뭐다? 치환을 해야 된다. 뭐를 치환하냐? 4x 2의 2x 제곱 2의 x 플러스 1 여기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2a 곱하기 2의 x. 그러면 뭘 치환해야 된다? 2의 x를 대문자 x로, 2의 2x는 뭐가 돼요? x의 제곱.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치환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 되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x 제곱, ax 제곱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서 하나 갖다 쓴 거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ax 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4a가 0이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값. 이 완전 제곱식 밖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작아야겠죠. a 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4.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이때 0 이하 미만이 되겠죠. 0보다 작겠죠. 그럼 정수 a의 값을 물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정수 a의 값은 1, 2, 3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 즉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n의 범위가 2에서 10 사이인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근중.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죠. 이게 fn이죠. 그럼 fn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몇이에요? n제곱 플러스 2는 항상 양수죠. 그러면 1과 2밖에 안 나오겠죠. 저 식의 값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fn은 1이 될 것이고, n이 짝수일 때, 짝수 제곱근일 때 fn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줄을 쳐볼게요. 이거의 n제곱 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 하자. 그러면 이것은 범위에 따라서 g는 0과 1과 2가 다 되겠죠. 언제 0이 되냐? 짝수 제곱근. 근인데 음수야. 그럴 때 0개가 나오고, 그 다음 1일 때 홀수 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는 음수와 양수 상관없이 1이 나오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죠. 언제? 0이 될 때. 저 식의 값이 0이 되면 짝수 제곱근이든 홀수 제곱근이든 0 하나밖에 안 나오죠. 2가 나올 때는 짝수 제곱근이면서 양수일 때, 양수 값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는 n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을 인수분해를 하면 n-8, n-2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n이 2에서 8 사이일 때 음수 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써보니까 짝수 제곱근일 때 음수 0인 경우는 4, 6이 되겠고, 홀수 제곱근 0인 경우에는 이 GN의 값이 1인 경우에는 홀수 제곱근은 많으니까 냅두고 0인 경우 2와 8, n이 2와 8. 짝수 제곱근일 경우 여기 2, GN의 값이 2가 나올 경우는 그 이외에 전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fn과 GN을 더했을 때 2가 된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1이 되거나 2, 0이 돼야겠죠. 왜? fn은 0인 경우가 없으니까. 1인 경우는 홀수,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여기 홀수 제곱근이죠. 그러면 n의 범위가 2에서 10이니까 뭐가 돼요? 3, 5, 7, 9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2, 0인 경우 짝수, n이 짝수일 경우에 여기서 0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음수일 때 4와 6 그러면 이 식을 모두 더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물었어요. 합. 이 식을 전부 더하면 몇이 돼요? 아래는 10이 되고 위에는 12, 24가 되고 더하면 34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m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이고 n의 범위가 1에서 27인 두 정수 mn에 대하여 세제곱근 n의 m제곱,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그래도 뭐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던 문제가 되겠죠. 옛날 평가원과 옛날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걸 일단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 n의 3분의 m제곱이 자연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1번. n은 항상 자연수죠. 그러면 이 3분의 m만 자연수가 되면 이 식도 자연수가 되겠죠. 3분의 m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3분의 m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 3. 정수라고 합시다. 정수. 자연수 그리고 0도 포함이죠. 3분의 m이 자연수이거나 0이면은 n이 어떤 수가 되든지 다 결과값이 자연수가 나오죠.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 m이 몇일 때? 0일 때랑 3일 때. 그때 n의 경우의 수는 1부터 27까지 다 되니까 27개 0,3 곱하기 2 이렇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번에는 그 외 m이 0이랑 3 이외일 때 어떨 때 n의 3분의 m제곱이 자연수가 되냐? 일단 n이 어떤 수 a의 세제곱일 때,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1, 8, 27
이런 경우일 때.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나눠서 m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했고 1, 2 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는 n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1밖에 안 되겠죠. 다른 수를 넣으면 2분의 1, 3분의 1 분수가 나오니까 n은 1. 마이너스 2도 어떻게 돼요? n의 제곱분의 1이 되니까 이것도 n은 1밖에 안 되고 마이너스 1은 이거 다 똑같이 n의 세제곱분의 1, n의 제곱분의 1, n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n은 1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 여기까지는. 자, 이번엔 드디어 양수가 나왔어요. m이 1일 때. 그러면 n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1, 8, 27 다 되겠죠. 세 가지 경우 제곱일 때 1, 8, 27 하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에요? 여기서 54 더하기 하나, 둘, 셋 3, 3, 9 63가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 3분의 m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와 아니면 다른 문제일 때 뭐 정수 이런 것도 나오긴 해요. 그런 경우를 나누고 그 다음은 n이 a의 뭐 세제곱 아니면 뭐 2분의 m이면 제곱골, 4제곱골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3sin 2분의 x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 이 식은 원래 sin x에서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게 높낮이, 주기, 그 다음에 시작점,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데 높낮이가 어떻게 됐어요? 3배가 됐죠.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높낮이가 2에서 마이너스 4까지가 되겠고, 주기는 원래 2파이인데 2분의 x가 됐죠. 그럼 주기가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주기 4파이. 시작점, 원래 시작점은 x는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x는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 값이 0이 되려면 2분의 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걸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억! fx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1이다. 마이너스 4에서 2이다. 맞게 되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 플러스 4파이는 fx이다. 즉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주기가 4파이이다. 주기가 4파이이다.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3파이에 대하여서 대칭이다. 이거는 확인을 해보면 시작점에 대해서 일단 대칭이죠. 그게 몇이에요? 마이너스 3파이. 그 다음 대칭인 부분이 어디예요? 그 다음 대칭인 부분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여기가 대칭이면은 여기가 대칭이 아니라 여기가 대칭이고 여기가 대칭이죠. 그러면 이 지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 우리가 시작점이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주기 몇이요? 주기가 4파이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4파이고 여기가 플러스 2파이고 여기가 플러스 파이인 지점이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를 해주면 이 대칭하는 이 지점의 값은 3분의 2 파이다. 그러면 3분의 파이는 이쯤에 있겠죠. 그러므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상수 a, b에 대하여 x의 범위가 8분의 3파이에서 a까지, b는 0에서 파이까지일 때 함수 f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코사인 2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그때 최대값은 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한번 그때의 a분의 b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가 0. 원래 코사인 그래프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곱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2부터 올라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 2x 플러스 b라고 하니까 뭔가 복잡하죠? 이거를 그냥 우리는 치환, 세타로 치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 값을 세타라고 할 때 세타가 0부터 여기가 2파이까지 이렇게 되고, 그때의 시대값은 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그때 보니까 1이 여기가 되고, 루트 3은 한 이쯤이 되겠네요. 루트 3.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때 x값의 범위가 저 범위라고 했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범위는 이 구간이든지 이 구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한번 x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타의 범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x가 8분의 3파이에서 a까지인데,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 세타의 범위,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8분의 3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4분의 3파이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2a 플러스 b가 되죠. 자, 세타의 범위가 이런데 자세히 보니까 지점이 일단 4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어디예요? 한 2쯤 되겠다. 그쵸? 여기가 파이니까 한 2쯤 되겠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최대값이 2가 해야 되는데 루트 3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고 4분의 3에서 b의 값을 더했을 때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여기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값 루트 3. 그럼 세타의 값은 이때 언제예요? 이거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의 값이 루트 3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것이고, 세타는 6분의 5파이랑 6분의 7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지금 여기죠. 여기가 몇이에요? 6분의 7파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자, 이게 왼쪽 값이 몇이다? 6분의 7파이겠구나.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b를 계산을 해봅시다. 4분의 3파이 더하기 b는 6분의 7파이다. 그러면 b는 12분의 14에서 9를 빼니까 5파이가 된다. 자, 식이 일단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값이.
b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언제예요? 여기 코사인 저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즉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일 때고, 그때의 세타는 몇이에요? 2분의 1일 때의 세타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5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옮겨와 봅시다. 이번에는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는 우리가 12분의 5파이로 구했죠. 이렇게 넣어봅시다. 더하기 12분의 5파이는 몇이 된다? 3분의 5파이. 그러면 이 a는 12분의 20, 5를 빼면 15, 4분의 5 파이가 되고, a는 몇이 된다? 8분의 5 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것은 a분의 b죠. a분의 b. a분의 b는 8분의 5 파이 분의 12분의 5 파이니까 각자 5파이 약분이 되면 8분의 12, 8분의 1분의 12분의 1. 그럼 이건 몇이에요? 12분의 8이 돼서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두 곡선, 이 곡선과 이 곡선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고, 만나는 4점을 x좌표가 작은 점부터 차례대로 ABC대로 하자. 그때 k의 최대값을 물었어요. 이것도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는 아니지만 나왔었고, 그만큼 또 특강, 수능 특강이랑 문제집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일부분 다 다룬 문제들이죠.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인데, 좌표평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먼저 이 두 함수 중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x가 4일 때 1을 지나고, 하나, 둘, 셋, 넷, 4일 때 1, 여기를 지나고, x가 3일 때 3을 지나죠. 하나, 둘, 셋, 3.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는 이 함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이고, 자, 왼쪽 식에서 만약에 a를 다 없애볼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왼쪽 식에서 a를 다 없애보면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4. 이 식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 y는 x 대칭을 한 거죠. 자, 그래프가 여기 좀 잘못됐네요. 어쩐지 너무 많이 올라갔어. y는 x 대칭을 해서 3,3이랑 1,4를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 근데 여기서 x축으로 몇 만큼 움직였어요? a만큼. y축으로 몇 만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a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여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원래 이 두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한다고 했어요? Y는 X 그래프에 대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쪽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A, X축만큼의 A, Y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어요. 그럼 이 대칭축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Y축이 마이너스 A, 그러면 플러스 2분의 A, 절반만큼, X축이 오른쪽으로 A만큼, X축으로 A만큼, 마이너스 2분의 A, 절반만큼 움직이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X 마이너스 A. 이게 어떻다? 뭐다? 대칭축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 변곡점이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더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어디랑 만난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러면 똑같은 이런 식이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데 플러스 k, 여기서 높이만 달라졌어요. 높이만 달라졌을 때 이 점이 A, B, C, D 네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이 지금 우리가 그어놓은 이 선 위에 있다는 거겠죠. 이 선 위에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만나니까, 그렇게 만났을 때 ABCD라고 할 때 AD의 길이는 5루트 2, BC의 길이는 루트 2일 때 K에 뭐를 물었어요? 최대값.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얼마나 위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가 어느 경우냐? 자, 여기 빨간색의 그래프는 계속 움직여야 돼가지고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뭐랑 비교하냐? 고정되어 있는 이 흰색 그래프랑 비교를 해볼게요. 흰색 그래프를 따로 이렇게 떼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자, 이게 최대로 위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보니까, 경우가 총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AD는 5루트 2, BC는 루트 2가 되는 그 경우는 언제냐? 배치를 살짝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써볼게요. 여기다 뭘 써보냐? AD는 5루트 2, BC는 루트 2.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경우 지금 뭐랑 만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죠. 그러면 AD의 길이가 5루트 2라는 것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5만큼 5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BC가 루트 2인 경우는 1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그래프는 항상 뭐에 대칭한다고 했어요? Y는 X-1에 대칭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AB, AD, BC가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좌표평면을 따로 안 그리고 저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 이것만 그려볼게요.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접해서 있는 경우랑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있어서 접하는 경우랑 밑으로 와서 A, B, C, D 접하는 경우랑 이렇게 밑으로 와서 A, B, C, D 이렇게 접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이 겹치는 선이 최대한 두껍게 해야지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간격이 최대한 넓어야 된다는 건데, 이 간격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2인 경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5루트이니까 총 5겠죠. 그럼 이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2인 경우고, 자,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 이게 최대한 오른쪽에 있을 때, 두껍게 있을 때 최대가 된다니까. 여기는 이만큼 있어야 되고, 여기는 여기가 2루트 2, 2루트 2. 그러면 흰색이 여기가 3루트 2만큼 있어도 되겠죠. 여기도 흰색이 3루트 2만큼 있어도 되고, 여기는 흰색이 2루트 2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노란색이 최대한, 흰색이 고정되어 있을 때 노란색이 최대한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언제가 맞는 경우다? 이 경우가 맞는 경우다. 둘 다 값이 아마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이 값이 3루트 2라는 소리고, 일 때 K가 최대가 나온다는 소리고, 이때 여기가 어떻다? 3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의 좌표를 M, 마이너스 M 플러스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K 값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M 플러스 K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M, 여기 식에 직접 넣어봤을 때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왼쪽의 값은. 이거는 오른쪽의 값 M 플러스 3, 마이너스 M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에 오른쪽에서는 M 플러스 3,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오른쪽의 값이 서로 같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위에 식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3을 뺀 값이 이거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3을 뺀 값이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에다가 3을 뺐더니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됐다. 이 식은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81 곱하기 3에 마이너스 M 빼기 이거는 빼기, 이거를 이항시켜주면 3 곱하기 3에 마이너스 M은 3이 된다. 81에서 3을 빼면 78 곱하기 3에 마이너스 M은
3이 되고 3의 마이너스 m은 78분의 3, 26분의 1이 된다. 그리고 양변에 로그 3을 취해주면 마이너스 m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로그 3의 26이 된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구하냐? 이거랑 같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m 플러스 k.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m을 미리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k는 3에 마이너스 m 플러스 4 더하기 m 이 식이 되고, 이건 뭐냐? 8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m 플러스 m이 된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m은 26분의 1이니까 k는 26분의 81에다가 m은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로그 3의 26이니까 m은 로그 3의 26이 되겠죠. 로그 3의 26이 된다. 그러면 뭐다? 이 값이 k의 최대 값이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k가 어느 상황에서 최대인지 알고 그거를 적용하는 능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은 이렇게 될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 fx를 보니까 사인 그래프인데 먼저 높낮이가 2에서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했어요. 그러면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보면 원래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인 사인 그래프인데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해놔 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그래프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2분의 루트 3이고 이 지점이 2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고 이 지점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죠. 그러면 밑에 이 노란색이 절대값이 씌워져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 지점이 여기를 흰색으로 쓰면은 이걸 뒤집은 거니까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주기를 보니까 원래 주기는 2파이인데 2k분의 파이라서 주기 x는 몇이에요? 4k가 되겠죠? 여기는 4k. 자, 그런데 x 여기 t 실수 t가 0부터 7k에 대하여서 x가 이 t 안에 속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주기가 4k인데 범위가 7k까지 있죠.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좀 더 그려봐 줄게요. 노란색으로 이어서 그려봐 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번 깡충,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가 8K인데 여기까지가 8K.
7K인데 7K는 어디까지냐? 이거의 4분의 1이죠.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시작 지점, 여기가 6K, 여기가 7K가 되겠죠. 그러면 이 7K, 그때 x의 범위는 t에서 t 플러스 1일 때 함수 fx의 최대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2분의 루트 3 어디에요? 여기 있죠. 2분의 루트 3. 최대값이 여기가 되려면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에 속하거나 여기에 속해야겠죠. 여기까지니까 7K까지니까 그 t의 값은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 뿐이다. 그러면 여기에 시작 지점이 알파가 되겠고, 여기에 시작 지점이 베타가 되겠고, 여기에 시작 지점이 감마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이 사인 값이 0일 때를 말하는 거죠. 0.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알파는 몇이에요? x가 2k일 때 저게 파이가 되면서 x가 2k일 때 저게 파이가 되면서 없어지죠. 2k일 때 알파는 2k. 자, 그럼 베타는 몇이냐? 여기는 원래 이게 2분의 루트 3인데 밑으로 왔을 때니까, 여기 있을 때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자, 그러면 이 함수 fx는 이 사인 2k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지금 최대값의 구간이 2분의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이 절대값을 벗기면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여기서 2분의 루트 3을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항을 시키면 이 값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나누기 2를 해주면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그러면 알파랑 감마는 0이 되는 지점이니까 2K랑 6K가 되고, 여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몇이 돼요? 이렇게 사분면이 있을 때 여기랑 여기가 아니죠. 여기랑 여기가 되죠. 그러면 3분의 4파이 또는 3분의 5파이인데 3분의 4파이는 여기가 되고 3분의 5파이가 이곳이 되니까 베타는 3분의 5K. 여기가 3분의 5K가 될 때 5파이 3분의 5파이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때의 x 값을 구하면 3분의 10 K 3분의 10 K가 되고, 감마는 여기서 정했던 6K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또 이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언제? 이 알파에서 여기 알파 플러스 1이 여기, 즉 아까 말했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3분의 4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1이. 그럼 알파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느냐? 2k이죠, 알파가. 그러면 그대로 x의 값에 2k 플러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k분의 2k 플러스 1이 1파이가 몇이 돼야 돼요? 3분의 4파이가 돼야 되겠죠. 이 지점, 여기의 각도, 여기의 각도. 이게 3분의 4파이가 되려면 6k 플러스 3은 8k가 돼야 되고 k는 2분의 3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알파는 3이 되고 베타는 5가 되고 감마는 9가 되겠죠.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뭐예요? K 아까 몇이었어요? 2분의 3 2분의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3 더하기 5 에다가 감마 9 이 식을 구하면 8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12 더하기 9를 해서 21이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 L이, 여기 직선 L이 이 곡선 여기 b 곱하기 절대값 3분의 1 x 제곱이랑 절대값이 아니라 가로군요.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여기가 A, 여기가 B이고 곡선 로그 4의 A4, 로그 4의 A4가 점 A를 같이 지난대요. 그럼 여기는 점 A는 세 그래프가 모두 다 지나는 교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A가 뭔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그 위에 점 로그 C, 로그 C에서 보니까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거리가 같고 그 각도가 직각인,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2 루트 5일 때 80B의 값을 물었어요. 80B의 값. 자, 그러면 먼저 볼게. 자, 여기 어때요? 길이가 2 루트 5죠. 그리고 여기의 기울기 몇이에요? 여기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X축으로 2 증가할 때 Y축으로 1 증가한다는 소리고 Y축으로 1 감소한다는 소리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A에서 B로 갈 때 만약에 알파만큼 감소를 하면 이 알파만큼 증가를 한다는 소리고 이게 직각이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제곱은 2 루트 5이다. 그럼 알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알파의 값 몇이에요? 알파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 2, 4가 돼서 이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Y축으로 이만큼 감소하고 X축으로 4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 A를 이 좌표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M 콤마로 시작을 할게요. M 콤마. 여기서 X1이었죠? X1. A를 X1, 콤마 Y1인데 Y1을 다르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X1, 콤마.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선에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K 임의의 상수 여기를 K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를 표현하는 방법 X1, 이 밑에 이 그래프를 따라서 나타내 보면 B에 곱하기 3분의 1 X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다른 식으로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어요? 여기 로그 4의 ax x1, 로그 4의 ax x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이랑 이 y값이랑 이 y값이랑 이 y값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B좌표를 볼게요. B좌표는 우리가 A축에서 X1에서 플러스 4만큼, 그 다음에 Y축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K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선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B 곱하기 3분의 1 X제곱인데 X1 플러스 4가 되고, B 곱하기 3분의 1에 X1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건 뭐냐? 지금 비교할 건 이 점과 이 점을 비교를 할 건데,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자, 이 점, Y점 B 곱하기 3분의 1 X제곱에서 빼기 2를 하면 뭐가 나온다? B 곱하기 3분의 1 X1 플러스 4. 이 값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는 X1 플러스 4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어떻게? 4제곱을 해주면 3분의 1을 4제곱 해주면 몇이에요? 81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를 81분의 1 3분의 1의 X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2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고 이 식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3분의 1 X에서 빼기 B 곱하기 81분의 1 3분의 1 X제곱을 빼주고 이 값이 2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빼주면 뭐가 돼요? 샥 지우고 B 곱하기 81분의 80 3분의 1 X제곱, 여기서 말하는 건 X1이겠죠?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걸 좀 더 변형을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더 구하는 식이 생겼을 때 이거를 변형을 시켜주고, 자, 그 다음 힌트는 뭐냐? 점 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2 루트 5니까 이 각각 한 변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위의 길이 루트 10, 여기의 길이 루트 10이겠죠. 근데 이 루트 10이 어떻게 나왔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주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두 삼각형은 어떠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직각 삼각형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랑 합치면 90도죠.
마찬가지로 이 각이랑 합치면 90도여야죠.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랑 같은 각이 되고 여기도 x랑 같은 각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를 알파라고 두면은 여기의 길이도 알파가 될 것이고 이 밑변의 길이는 4 빼기 알파, 여기의 길이는 2 더하기 알파. 근데 이 둘의 길이가 같다. 그럼 몇이에요? 알파는 1이 돼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 알파가 1이 돼서 여기는 1, 3, 여기도 3, 여기도 1. 오른쪽으로 3만큼, 위로 Y축으로 1만큼, 여기는 아래쪽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A와 C를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 이번에는 C. 그러면 원래 A좌표에서 x1에서 플러스 오른쪽으로 3만큼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 x 여기는 그대로 여기서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1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옮겨줄 건데 이거는 A축이고 C, 여기는 점 A이고 이게 C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 x1 플러스 3 그리고 로그 4의 A의 x1 플러스 3, 이게 여기서 1로 갈 때 y축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면 로그 4의 ax1 플러스 1은 로그 4의 ax1 플러스 3이랑 같다. 그러면 왼쪽을 다시 쓰면 로그 4의 4 곱하기 ax1이죠. 이게 이거랑 같으니까 4ax1은 뭐랑 같아요? ax1 플러스 3이랑 같고 a 약분되고 3x1은 몇이다? 3이다. 그럼 x1은 몇이에요? 1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이 x1 여기에 좌표가 1이었대요. 1. 자, 그러면 여기서도 x1이 1이 되겠죠. x1이 1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b의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 b는 2 곱하기 이거를 뒤집으니까 243분의 80을 뒤집었으니까 80분의 243이고 이 값은 40분의 24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80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80 곱하기 40분의 243은 결국엔 뭐가 나와요? 답 486이 나온다. 48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단답형 문제가 됐는데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둘 다 로그 함수고 밑이 2로 같으니까 간단하죠. 뭐가 되면 돼요? 2x 플러스 1이 x 플러스 3이 되면 되고,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 x는 2다.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이고 넓이가 10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거를 만약에 뭐 공식을 외우고 있다 하면은 그 공식을 쓰셔도 되고, 나는 그런 공식까지 안 외웠다 하면은 직접 구해서 하면 되겠죠. 호의 길이가 2분의 5파이고 넓이가 10파이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비율 관계를 통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먼저 원의 전체 넓이가 2파이 r, 둘레의 길이, 원 전체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이고, 이거 대 부채꼴의 호의 길이 2분의 5파이는 전체 원의 각도 360도 2파이. 네, 이 원을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을 세타가 되겠고, 자, 이렇게 곱해서 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 5파이는 2r 세타가 되겠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 여기 넓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네, 10파이는 똑같이 2파이 대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20파이는 r제곱 세타가 된다. 이거를 식을 변형시켜서 제곱을 해줄게요. 25파이 제곱은 4r제곱 세타 제곱이고, 4를 이항시켜주면 2사가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곱하기 세타를 해야겠죠. 곱하기 세타를 했더니 왼쪽 식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큼 증가됐어요? 곱하기 몇 만큼? 16분의 5파이, 16분의 5파이만큼 곱해졌죠. 그러면 이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이 16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 부채꼴의 길이 L은, 호의 길이 L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R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넓이 S는 2분의 1 RL이고,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서 2분의 5 파이는 R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R 대신에 2분의 1 곱하기 R 대신에 2세타분의 5파이, 그리고 L은 2분의 5파이. 이 식을 넣고 S가 몇이에요? 10파이. 이 방법을 통해서 8분의 25, 8세타분의 25 파이는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세타는 몇이다? 세타는 세타 일로 가고 이게 일로 가면 80분의 25 파이는 16분의 5 파이라는 것을 이 방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1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다음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먼저 어디부터 봐야 돼요? 밑부터 봐야 되겠죠. 절대값 a-2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a가 안 되는 건 뭐가 있어요? 1, 2, 3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 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1a 이 식을 제곱을 해주고 4분의 1 a 제곱을 빼주고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왼쪽식 이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어차피 0보다 크죠. 그러면 어디만 0보다 크면 돼요? 이 식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오른쪽 식에다가 왼쪽 식은 없애주고 오른쪽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고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보다 작으니까 a의 정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1, 2, 3, 4, 5가 되고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은 여기서 일단 1, 2, 3을 뺐으니까 1, 2, 3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4 더하기 5는 몇이에요? 정답은 8이 되겠죠.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선분 OP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 그때 사인 세타 빼기 2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A 곱하기 R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한번 좌표평면을 나타내 보면 되겠죠. 먼저 원점 0이 있고 5가 있고 P는 마이너스 4,a 그러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 여기 어딘가에 각이 있다. 그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여기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미의 점 하나를 찍어줘서 각을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세타. 그러면 그리고 이 길이를 R. 그러면 사인 세타 빼기 2 코사인 세타가 몇이래요? 1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디임을 알 수가 있냐? 자,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인 세타는 R분의 이 높이를 말하는 것이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사인 세타 한번 써봅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여기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4의 제곱이니까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16 빼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R분의 8이 되겠죠. 이 값이 몇이다? 1이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양변에 R을 곱해줄게요. 양변에 R을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될 거고 8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 값은 R-8이 되겠죠.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시켜주면 R제곱 마이너스 16은 R제곱 마이너스 16R 플러스 64가 되고 R제곱 없어지고 16R을 이쪽으로 16을 오른쪽으로 그러면 R의 길이는 몇이다? 5가 되겠죠. 5. 그러면 A의 값 A는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4,a죠. 그러면 이 R의 길이가 5가 되니까 5, 4래요. 그럼 높이는 몇이겠어요? 3이 되겠죠. A는 3. 그러면 A 곱하기 R의 값은 5 곱하기 3이니까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된 함수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가 2라고 하면은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요.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로 가는 이런 그래프고 1에서 2는 그냥 x래요. 그러면 1에서 2 이렇게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하여서 마이너스 x는 fx래요. f-x는 fx. 그럼 뭐야 이거는 y축 대칭이라는 소리라서 이렇게 그려주고 모든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래요. 그러면 주기가 4라는 소리죠. 주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4가 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계속 반복된다. 자, 그럴 때 함수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5일 때 저 값은 0이 되죠.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여기에 0이 되고 로그 그래프니까 6 여기를 점검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모든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는 최고점이 2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몇이 될 때? 2가 될 때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럼 x가 몇일 때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2를 지나죠. x가 2일 때 2. 그러면 파란색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1이 되냐? 이것도 알아야겠죠? 언제 1이 되냐? 언제 1이 되냐?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때 1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니까 여기서는 안 만나고 만나는 점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 여기를 지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군데를 만나게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이다?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m에 대하여서 m은 2보다 크대요. 집합 am은 로그 함수고 x는 102야. 집합 b는 지수 함수래요. 2의 k제곱인데 k는 12야. 이때 집합 b의 원소 b에 대하여서 A8과 AB의 교집합이 2개 이상 이하가 되도록 하는 모든 b의 값의 곱을 2의 t제곱이라고 할 때 실수 t의 값을 구하시오.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해서 A의 8은 뭐예요? 로그 8의 x죠. 로그 8의 x와 A의 b는 b의 원소니까 2의 k제곱을 이 로그 및 m으로 로그 밑으로 두었을 때 로그 8의 x와 겹치는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8을 넣으면 로그 8의 x는 로그 8의 1부터 따라락 몇 가지 돼요? 로그 8의 100까지 되게 되겠죠.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러면 이 k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한번 1부터
시작을 해 봅시다. 1부터가 아니라 2부터겠네요. 자연수 m 집합 am은 자연수 2부터 시작이니까. 자, 그러면 a의 b가 2일 때, b가 2일 때 a, b는 로그 2의 x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밑이 8이 되게. 그러면 로그 8에 x 세제곱이 되겠죠. 2는 8에 3분의 1 쓰이니까 앞에 3이 되고, 이거를 x로 그대로 그냥 옮겨주면 x의 세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x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긋고 겹치는 경우, 즉 x의 세제곱이 100 이하가 되는 x를 구하여라. 그러면 x는 1, x가 1일 때 1, 2일 때 8, 3일 때 27, 4일 때 64, 5일 때는 안 겹치네요. 그럼 이건 총 몇 가지 경우? 4가지 경우. 이번에는 b가 2의 제곱일 때, 그러면 a, b는 로그 4의 x고, 이거는 로그 8의 x의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 경우는 x가 1일 때 1이 되고, x가 여기서 겹치는 게 2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4. x가 4일 때 8이 되고, x가 9일 때 27이 되고, x가 16일 때 64가 되죠. 근데 여기도 4가지 경우가 있다. 자, 이번에는 b가 2의 세제곱일 때인데, 이때는 ab가 로그 8의 x니까 몇 가지 경우? 전부 다 일치한다. 100가지 경우. 이번에는 b가 2의 4제곱일 때 ab는 로그 16분의 x고, 이걸 다시 쓰면 로그 8의 x 4분의 3. 그러면 1일 때 1이고, 16일 때 8이고, 27, 81일 때 27이고, 여기까지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 b가 2의 5제곱일 때 로그 16분의 x고, 32분의 x고, 로그 8의 x 5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1일 때 1이고, x가 32일 때 8이 되고, x가 243인데 100이 넘어가죠. 그럼 몇 가지 경우? 처음으로 2가지 이하인 경우가 나왔어요. 2의 5제곱. 그럼 2의 6제곱일 때는 로그 8의 x 6분의 3이니까 결국 루트 x랑 똑같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많게 되겠죠. 1일 때 1, 2일 때 4일 때 2. 총 몇 가지? 50가지 경우. 자, 2의 7제곱.
로그 8에 x 7분의 3. 어떤 경우에요? 1일 때 1. 그 다음에 32, 64, 128. 안 된다. 하나밖에 안 된다. 1일 때밖에 안 된다. 2의 8제곱. 로그 8에 x 8분의 3. 이때도 언제밖에 안 된다? 1에 1밖에 안 된다. 한 가지 경우. 이번에 2의 9제곱. 로그 8에 3분의 1 x. x의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죠. 여기는 경우가 많겠죠. 뭐 한 33가지 되겠죠. 2의 10제곱. 로그 8에 x 10분의 3. 이때도 1에 1. 한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걸 모두 세보니까 몇이에요? 2의 5일 때 두 가지 경우, 2의 7일 때 한 가지 경우, 2의 8일 때 한 가지 경우, 2의 10제곱일 때 한 가지 경우. 그러면 이걸 모두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2의 5제곱 곱하기 2의 7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은 2의 12, 20, 30. 30제곱이고 이 곱을 2의 t라고 할 때, 2의 t제곱이라고 할 때 t는 몇이 된다? 10이 된다. t는 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수 a와 k에 대하여서 그림과 같이 직선. 어떻게 되냐? 야, 직선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y는 마이너스 3분의 1k, xk 플러스 k가 이 선인데 어떻게 만난다? a, b, c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난다. 하나는 a는 로그 2의 x제곱이고 x고 b는 로그 a의 x-2고 c는 그냥 x축이네요. 이때 직선 x는 3, 직선 x는 3이 여기는 x는 3이래요. 3. 각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DEF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AC 대 BC는 AC 대 BC는 DE 대 EF가 성립한다. 그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AB의 길이구나.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딱 정해진 점이 어디예요? 3,0. 3,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DE 대 EF의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DE 대 EF의 비율. DE는 몇이에요? D는 로그 2의 x 함수인데 x가 3일 때니까 로그 2의 3이 DE의 길이가 될 것이고 EF는 F에서 2까지의 거리죠. F는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0부터 F까지의 거리는 로그 A의 3이 되겠다. 그러면 이 식은 결국에는 로그 2분의 로그 3이고 로그 A분의 로그 3이니까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로그 A 대 로그 2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일단 이렇게 비율 한 가지를 구했고요. 이 비율이 어디의 비율이래요? AC 대 BC. AC 대 BC.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AC 대 BC인데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A에 해당하는 X좌표랑 B에 해당하는 X좌표를 내려서 이 X축의 길이의 B도 AB 대 BC의 비율이 되겠죠. 그럼 AC 대 BC니까 AC 대 BC는
A부터 C까지의 거리. 그러면 C는 몇이에요? C의 좌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가 플러스 K가 0이 될 때니까 X는 3K, 0. 이 되고, A의 점을 X1이라고 합시다. XA라고 합시다. A. B의 점을 XB라고 합시다. 그러면 AC 대 BC는 AC 3K에서 XA를 뺀 값 때 3K에서 XB를 뺀 값이 로그 A 대 로그 2라는 소리고, 여기에 X 값에 대하여서 지금 대칭을 했고, 이번에는 어디 값에 대해서 대칭을 할 거냐? Y 값. Y 값에 대해서도 대칭을 할 건데 똑같겠죠? 대칭 비율이. 그러면 AC의 B에 해당되는 것은 이 A의 Y좌표 X1일 때 로그 2의 XA 이거 돼. B는 로그 A XB 마이너스 2. 이 값이 이거의 비율이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이거의 비율이랑 어디의 B랑 같다? 위의 비율이랑 같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내려와서 이것 대 이거는 로그 A 대 로그 2가 되고,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오른쪽 곱하기 왼쪽이죠. 근데 로그 A 이거는 미치고 이거는 지금 지수죠. 그러면 얘네 둘이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XB 마이너스 2는 이거 둘이 곱하면 로그 XA가 되고, XA는 XB에서 2를 뺀 값이 나온다. 그러면 XA는 XB에서 이만큼 빠진 값이죠. 그럼 XA가 어디예요? 여기죠. XB는 여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끌고 와봤을 때 이러한 직각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 차, 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이 빗변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몇 만큼 감소해야 돼요? 3분의 2만큼 감소해야겠죠. 3분의 2. 그럼 여기 빗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루트 4 더하기 9분의 4. 그러면 9분의 9, 4, 36 플러스 4, 9분의 40이 되고, 루트를 풀면은 3분의 2 루트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 3분의 2 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지고 해설을 오늘 모두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양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